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동의 중심 도시 도약을 목표로 그동안 러시아와의 교류에 많은 공을 들여온 포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효성 높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2022년 한러 교역액은 211억 달러를 기록해 2021년 273억 달러와 비교하면 22.7%나 줄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수출 전진 기지인 포항 영일만 항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결정적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한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기초과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물류망,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개척해놨던 여러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바딤 슬랩첸코 교수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에 풀리진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우라늄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원자력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러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속 중성자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만약에 한국과 러시아는 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 분야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상황은 협력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다시 개발 이슈가 부각될 것이고 중국 동북 삼성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은 환동의 경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간 교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와 우호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이뤄진 협약을 통해서 포항시와 피츠버그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미래혁신기술 분야 공동연구, 도시의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피츠버그 지역연합과 경제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교류에 물꼬를 틔운 바 있고 피츠버그 한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3년 전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드러나면서 포스코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포항 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도 미룬 채 포스코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보국 천지에 내 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일 폐암 투병 끝에 숨진 포항제철소 노동자 김모 씨의 글입니다. 김 씨는 32년 동안 포항제철소 안의 롤숍에서 마모된 롤을 연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오일 미스트와 미립자 형태의 중금속 분진과 흉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뭐 퇴근해서 오면은 옷이라든가 보면 안에 뭐 색깔이라든가 뭐 분진에 먼지가 좀 많이 있어. 2020년 방영된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고
김 씨도 폐암 판정 직후인 2021년 암에 걸린 동료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를 위해 김 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도 1년을 더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많이 답답하다고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했죠. 긴 기다림 끝에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야 인정받은 산업재해. 그러나 유족들은 김 씨가 숨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맞닿는 판정에도 원청인 포스코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포스코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노동부의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난 2021년 시작한 포스코 역학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1,000만 평이 넘는 포항 광양제철소에 13명만으로 진행된 역학조사는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포스코는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보건자문위원회를 꾸려 직원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산재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 사과도 우리 아무 듣지도 못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아픈 사람, 암 환자라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새 원전 건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생산설비 증설과 시스템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한편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주민 간 심한 갈등을 겪고 중단된 영덕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 시기 제철인 영덕 복숭아가 올해는 봄 개화기 때 이상 저온과 장마철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내리쬐면서 품질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덕군은 7번 국도변에 복숭아 장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등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 복숭아가 이달 중순부터 제철을 맞았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따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복숭아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어 처음으로 생산량이 2,000톤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이상기후와 냉해로 인해 복숭아 꽃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탄저병까지 겹쳐 일부 품종의 경우 절반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원래 기후 변화가 막 심해갖고 또 벌이 없어갖고 수정이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이 착화량이 좀 적어야 그래서 올해는 수확량도 한 작년에 한 50%밖에 안 되고. 다행히 이번 주 길었던 장마가 끝났고 복숭아 수확이 본격화되는 8월까지 풍부한 일조량이 예상되면서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영덕 복숭아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작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마도 잘 이겨냈고 지금부터 일조량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복숭아가 생산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번 국도변 30여 곳에 영덕 복숭아 장터와 판매대를 설치했고 온라인을 통한 판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오랫동안 지켜온 영덕 복숭아의 명성까지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재배 기술 연구와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생산된 쌀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포항이 쌀 수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쌀은 올 들어 7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245톤을 수출해서 올해 목표였던 200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전체 수출량 164톤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는 신품종 다솜쌀과 친환경 우렁이쌀 등 미질이 뛰어난 품종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4대 강보 처리 방안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이어서 환경부가 4대 강보 존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8월 한 달간 보를 열고 공개 검증을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때 보의 역할이 컸다 이런 입장이어서 논란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상주보는 이번 집중호우 때 보와 제방이 만나는 둔치가 쓸려나가고 제방도 일부 무너졌습니다. 방수포를 덮어 긴급 복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상주보 수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사원이 MB시대로 회귀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강과 하천의 보호 설치는 통수 효과를 저하하고 지천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도 감사원은 이를 정치적으로 또 환경부가 보 존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보와 강을 열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은 8개 보를 다 열어서 8월 한 달간 과연 녹조가 사라지는지 어떤 형태를 되는지를 반면 정부 여당은 보가 물그릇 역할을 하며 극한호우에도 홍수 피해를 줄였다며 환경단체, 야당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주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이런 국지성 호우에 있어서는 아마 상주시 전체가 초토화됐을 겁니다. 완전 다 쓸었을 겁니다. 수자원 공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극한호우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가 난 냉천과 칠성천, 장기천 등 5개 지방하천 준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의 우선 과제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5개 하천의 전체 토사 115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올해 태풍 전까지 40만 세제곱미터를 반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냉천 하류부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준설하고 통수 단면을 확장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사토장 확보와 골재 매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상습적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조 경북본부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위탁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업체가 최근 상습적으로 배수를 불법 방류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각장 운영업체가 배수 불법 방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주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방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우체국 도착 안내서를 이용한 전화 금융사기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보이는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금품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45장을 수거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범행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 사계절 전천후 축구장인 경주 스마트 에어돔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개 단체가 스마트 에어돔을 이용했고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일정으로 다음 달까지 대관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주 스마트 에어돔은 K리그 인증 잔디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이 조성됐고
여름철 24도, 겨울철 18도, 습도 50%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